1분 남았습니다. 네네. 오케이, 제인이 왔고, 비가 와가지고, 그치? 은채 왔어. 지연이 왔어. 오래간만. 응? 그리고 또 누구 왔냐? 예림이 왔니? 예림이 왔어. 은서 왔고. 좋아, 좋아. 오늘 141조 펴주세요. 1분 남았어요. 아하. 어저께 체육대회 다들 결과가 좋았어? 오늘 어땠어? 응? 이겼어? 이야. 성민이는? 응? 별로였어? 어제 맛있는 거 나왔어 또? 아니요. 어제는 안 나왔어? 오늘 청국장이랑. 청국장이랑. 와, 몸에 좋은 거 나왔네. 콩 발효된 거잖아. 몸에 되게 좋잖아. 그 세계적으로도 소문난 청국장이야. 음식이. 그래. 그래도 금요일날 뭐 먼저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니야. 여유롭게 먹었을 거 아니야. 금요일날 체육대회 안 해가지고. 대신에. 그치? 선생님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교회 여기 4층에 새벽기도 하거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게 이제 새벽기도여서 어르신들이 많이 와. 근데 이제 그거 하고 5시 반 좀 넘어서 운동하러 가. 저기 청소년 수련관으로 필라테스 해가지고 오늘 내전근 안에 있는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 있지? 그거랑 엉덩이 힘, 엉덩이 근육이랑 옆구리 그 운동하고 왔어. 그래서 상쾌해. 그리고서 아침 한 그릇 먹고 왔어. 아침 먹었어 다들? 네. 어? 네. 다 먹었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비는 오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도 잎사귀처럼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학교 가서 날씨는 좀 우중충해서 우울할 수 있는데 마음만은 가슴 안에 햇빛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141조 같이 한번 힘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 펴고 그리고 입꼬리 올리고 하품하네. 졸려? 네, 입꼬리 올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전수지의 나그네들 시작. 잎사귀는 마당에 보이는 야산에 자리를 잡았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양계장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암탉들의 시끄러운 소리, 외바퀴 수레, 헛간과 마당 식구들. 달라진 게 있다면 수탉보다 조금 작은 뜨 한 마리의 수탉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족제비가 잡아가지 못한 어린 수탉이었다. 헛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었다. 초록머리를 두고 지금쯤 무척 소란스러울 게 틀림없었다. 우두머리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초록머리는 곧 쫓겨날지도 모른다. 가엾은 아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좋겠다. 잎사귀는 초록머리를 저수지로 다시 데려가고 싶었다. 비록 외톨이로 살지만 모욕을 당하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날 수 있을 테니까. 밤이 지나갔다. 초록머리는 쫓겨나지 않았다. 오리떼가 함지박에 머리를 박고 모이를 먹을 때 초록머리는 작은 바가지에 담긴 것을 먹었다. 주인 여자가 모이를 따라주었던 것이다. 주인 여자도 초록머리를 탐내는 게 분명했다. 누구라도 깃털이 반들거리고 몸매가 아름다운 초록머리를 좋아할 게 뻔했다.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좋아한다면 우두머리도 수탉도 어쩔 수 없이 헛간에 한 귀퉁이를 내주어야 한다. 오리 가족이 나들이 나갈 때였다.
우두머리가 앞에 서고 어린 오리가 뒤에 섰다. 초록머리는 어린 오리의 뒤를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확 붙잡는 게 아닌가. 초록머리가 기겁을 하고 퍼덕거렸다. 잎삭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잎삭은 안절부절 못했다. 오리 가족은 상관하지 않고 저수지로 떠났다. 초록머리는 양계장 기둥에 묶이고 말았다. 달아나려고 용을 썼지만 허사였다. 초록머리가 울음을 터뜨렸고 잎삭도 울었다. 문지기 개가 온종일 초록머리 곁에서 맴돌았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무리 당겨도 초록머리는 묶인 끈에서 놓여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날개를 자르려고 해서 떠났다는 말을 진작할걸. 그랬으면 마당에 가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좋아. 잎삭은 안타까워 몸이 달았다. 초록머리가 굶으며 발버둥 치는 동안 수탉 가족은 텃밭으로 산책을 나갔고 개는 낮잠을 잤다. 저녁이 되자 오리 가족이 돌아와 헛간에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잎삭은 뾰족한 수가 없나 하고 마당 주변을 서성거렸다. 초록머리 곁으로 가서 등이라도 쓸어주고 싶었다. 아직도 살아있다니 정말 질긴 목숨이군. 개가 잎삭을 보고 이빨을 드러냈다. 잎삭은 콧잔등이라도 쫄 태세로 눈을 부릅떴다. 내가 우연히 살아남은 줄 알아? 나도 겪을 만큼 겪었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기세 담당하고 하기는 오리 새끼를 저만큼 키웠으니 그래도 마당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나는 빈틈없는 문지기라 나도 모르게 무는 습관이 있다고. 걔가 어슬렁어슬렁 제 집으로 갔다. 144쪽 넘겨서. 아이고 초록머리가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그지? 끈에 묶여가지고. 145쪽 시작.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초록머리를 불렀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말고 생각을 모아보자. 엄마, 날 두고 가지 마. 발이 아파. 잎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당 근처를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주인 부부가 아니면 묶인 것을 풀 수가 없었다. 나그네는 묶지 않았으면서 초록머리는 왜 묶였을까? 잎삭은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하며 마당 근처를 오락가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구덩이까지 갔다. 문득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잎삭을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다. 잎삭은 그것이 족집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지 번득이는 눈빛이 하나뿐이었다. 잎삭은 목 깃털을 바짝 곤두세웠다. 저절로 발톱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뜨거워져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했다. 족제비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닭을 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닭의 날개가 간간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족제비가 천천히 다가왔다. 잎삭은 달아나지 않았다. 먹이를 물고 있는 동안에는 사냥하지 않을 테니까. 족제비가 먹이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공격할 자세는 아니었다. 잎삭은 가슴을 내밀고 눈을 부라렸다. 먹음직스러운 오리야. 머지않아 내가 해치울 테다. 족제비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 헛소리, 너한테 당할 애가 아니야. 과연 그럴까? 기둥에 묶인 걸 봤는데도 머지않아 피둥피둥 살이 찌겠지. 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고. 잎삭은 그제야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왜 묶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그네야 날개를 다쳤으니 날아갈 염려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 나를 애꾸로 만들었겠다. 눈 파먹은 대가를 덕덕히 치르게 해주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머지않아. 잎삭은 깜짝 놀랐다. 그때 입안에 들어있던 살점이 바로 족제비 눈이었다니. 세상에. 오, 너한테 당하느니 저수지에 빠져 죽겠어. 그러면 안 되지. 난 죽은 건 잡기 싫어. 지금처럼 살아서 내가 네 오리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족제비가 또 웃었다. 그리고 암탉을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잎삭은 족제비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름이 오싹 끼치고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족제비가 저주를 퍼붓고 간 셈이었다.
족지였나. 잎삭은 정신을 차리고 죽음의 구덩이로 떠났다. 족제비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녀석이 마당으로 갈까? 문지기가 있어도? 사냥꾼을 보면 문지기가 난리칠 텐데 마당 식구들도 소리소리 지르겠지. 녀석은 곧장 아기를 덮칠 거야. 하지만 묶였으니 물어갈 수는 없겠지. 잎삭은 궁리를 하고 또 했다. 주인 여자가 끈을 풀기만 하면 초록머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녀석은 기다릴 거야. 초록머리가 날 수 없을 만큼 살이 찌기를. 이튿날 밤 족제비는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죽음의 구덩이로 갔다. 하지만 사냥감이 없는지 그냥 돌아왔다. 족제비가 마당으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마침 어린 수탉이 두엄을 뒤지고 있었다. 잎삭은 야산에서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족제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족제비가 잎삭이 있는 쪽을 슬쩍 돌아보았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하는 몸짓이었다. 잎삭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탉 사냥이다. 잎삭은 어린 수탉이 빨리 도망치도록 소리치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코도 귀도 어두워진 모양이다. 녀석이 나를 겁주고 있어. 그때 갑자기 초록머리가 소리를 질렀다. 귀가 밝아서 문지기개보다 먼저 위험을 느낀 것이다. 그러자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개가 짖는 것과 동시에 족제비가 활처럼 튀었고 어린 수탉의 외마디 소리가 났다. 개가 무섭게 짖으며 검은 그림자를 쫓아갔고 헛간에서 마당 식구들이 뛰어나왔다. 주인 부부는 맨 나중에야 나타났다. 어린 수탉은 보이지 않았다. 수탉 부부는 자식을 찾느라 정신없이 꼬꼬거렸다. 놀란 오리들과 초록머리마저 한꺼번에 꽹꽹거려서 마당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에이, 족제비가 극성이군. 주인 남자가 혀를 찼다. 주인 여자가 오리떼를 헛간에 몰아넣느라 애를 먹으며 대꾸했다. 불독이 필요해요. 저 개는 이제 늙었다고요. 이러다가는 토종닭 씨가 마르겠어요. 오리를 묶어놓으니 족제비가 왔지. 마당에 먹이를 놓고 불러들인 격이지 뭐야. 당장 헛간에다 붙들어 매여. 주인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여자가 늙은 개를 탓하며 초록머리에게 다가갔다. 잎삭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여자가 기둥에서 끈을 푸는 것을 보았다. 꽤! 누가 떠들고 있어서 한번 조용히 해봤어. 초록머리가 한쪽 발을 묶인 채로 버둥거리며 끌려갔다. 헛간에 묶이면 초록머리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잎삭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그 애를 놔줘! 잎삭은 미친 듯이 달려갔다.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드는 암탉을 보고 주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잎삭은 싸움닭처럼 깃털을 본드 세우고 주인 여자를 쪼아대기 시작했다. 아야, 이놈의 닭이 사람 잡네! 주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헛간에 들어갔던 오리들이 죄다 나와서 꽥꽥거렸다.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인 여자는 잎삭을 쫓아내느라 초록머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가, 날아가라! 잎삭이 외치자 초록머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리고 끈을 매단 채로 야산 너머로 사라졌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지보리들은 멍청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152쪽 겹쳤죠? 두 번째 줄 시작. 잎삭도 재빨리 마당을 빠져나왔다. 주인 여자가 빗자루를 휘둘러서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다. 그러나 겁날 게 없었다. 겁나기는커녕 통쾌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족제비의 뱃속은 가엾은 어린 수탉이 채웠고 초록머리는 이제 마당 식구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졌을 것이다.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아가, 너도 이제 한 가지를 배웠구나.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와, 이 명대사 나왔다, 그치?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거래. 그게 사랑이네. 잎삭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공중공중 뛰어갔다. 잎삭의 몸은 전보다 더욱 말랐다. 배고픔을 달랠 만큼만 먹어서
개개비처럼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잎사귀 그토록 많은 것은 초록머리를 찾아다니느라 신경을 쓴 탓이었다. 초록머리는 마당에서 도망친 뒤부터 혼자 잠자리를 정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잎사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초록머리는 여전히 저수지에 있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었지만 초록머리의 잠자리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잠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잎사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읽고 있는 거지? 떠드는 거 아니지? 고작 안심하는 것 뿐이었다. 전처럼 몸을 맞대고 잠들거나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못했다. 오로지 잘 자는지 보는 것, 얼마나 더 자랐는지 보는 것 뿐이었다. 가끔씩 그 노릇이 너무 슬프고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 애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잎삭은 초록머리의 발에 묶인 끈이라도 없애주고 싶었다. 하늘을 날 때, 물가를 거닐 때 끈은 길게 늘어져서 초록머리를 따라다녔다. 마치 슬픔을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울한 모습이었다. 초록머리는 잎삭이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래도 잎삭은 늘 초록머리가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다. 족제비가 어슬렁거릴 때도 있었지만 걱정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초록머리는 귀가 밝아서 언제나 족제비의 그림자를 미리 알아챘고 잎삭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있었다. 잎삭은 갈대밭에 떨어져 있는 잠자리들을 심심찮게 보았다. 물풀에 매달려 알을 낳고 남아있는 힘으로 마지막 비행을 마친 잠자리들이었다. 잠자리의 눈은 아직 살아있지만 쪼아먹으려는 잎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날개가 굳어가는 동안 수많은 눈이 파란 하늘을 보고 있었다. 홀쭉한 배에 눈만 커다란 잠자리를 먹는 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라서 잎삭은 배가 몹시 고플 때만 잠자리를 먹었다. 해가 짧아져서 지보리들은 일찍 저수지를 떠났다. 그러면 사방에서 바람소리와 풀잎이 마른 몸을 비벼대는 소리만 들려왔다. 늦도록 헤엄을 치던 초록머리가 긴 끈을 끌고 갈대밭을 찾아들고 그 뒤를 천천히 잎사귀 따르면 추운 가을밤이 깊어갔다. 새벽부터 바람이 몹시 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갈대밭이 요동을 쳤다. 잎삭은 깃털 속으로 스미는 바람 때문에 몸을 떨었다. 아가 괜찮니? 잎삭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초록머리가 걱정이 되었다. 초록머리도 불안한 듯이 목을 빼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초록머리가 갑자기 목청을 돋았다. 그리고 푸드덕 날아올랐다. 엄마! 조심해! 잎삭은 바짝 긴장했다. 초록머리가 근처에 족제비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초록머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갈대밭을 맴돌았다. 모두 3마리, 아니 하나가 더 있어. 왜 저렇게 몰려들었지? 초록머리가 놀라서 외쳤다. 잎삭은 당황했다. 한 마리도 골치 아픈데 4마리나 있다니. 잎삭은 주변을 경계하며 갈대밭을 나왔다.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안도에 숨을 쉬는데 애꾸는 족제비가 난데없이 나타났다. 잎삭이 깃털을 떨자 족제비가 피식 웃었다. 잎삭은 하나뿐인 족제비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너는 아니야. 들판에 먹이가 하나도 없다는 몰라도. 족제비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돌아섰다. 저 애도 마찬가지야. 뛰어난 사냥꾼이 아니면 잡을 수 없어. 애꾸는 사냥꾼은 구경하기도 벅차지. 넷이나 몰려왔지만 보라고, 저 애는 하늘에 있어. 애꾸는이라 아직 못 본 건, 이건 잎삭이 말이네, 그지? 애꾸는이라 아직 못 본 건 아니지? 잎삭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족제비가 몸을 활처럼 구부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격하지는 않았다. 사냥철이 됐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온다. 족제비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잎삭은 영문을 모른 채 두리번거렸다. 158쪽. 날씨가 흐렸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갈대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불쑥 일어나곤 했다. 갈대들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발자국이 크고 거칠었다. 갈대를 쓴 바람의 발자국이 크고 거칠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징조였다. 초록머리가 참는 소리에 잎삭은 목청을 돋워 대답했다. 초록머리는 그 사이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잎삭 곁으로 왔다. 정말 오랜만에 초록머리와 잎삭은 나란히 서서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상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뭔가 다가오고 있어. 사냥꾼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더 무서운 거니? 엄마, 이건 달라.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어. 느껴지지 않아? 얘야, 뭘 말이야. 잎삭은 답답하고 두려웠다. 초록머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저 소리! 엄마! 굉장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 뭔지 몰라도 전혀 새로운 일이 닥쳐오고 있었다. 잠자코 있는 동안 잎삭도 초록머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먼 산과 하늘의 틈바구니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서서히 점점 크게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까만 점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새들이었다. 잠시 뒤에 수많은 새떼가 하늘을 가렸다. 세상이 온통 새들로 가득 차더니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새떼는 저수지 위를 빙빙 돌다가 차례차례 물로 내려앉았다. 잎삭과 초록머리는 다른 세상에서 온 나그네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나그네, 내 가족이 왔구나.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본 적은 없지만 저들이 바로 청둥오리가 그리워하던 족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둥오리는 산등성이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먼 곳을 보곤 했다. 저렇게 많은 가족과 헤어졌으니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했을까. 엄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초록머리가 아기처럼 잎삭의 날개죽지에 얼굴을 묻었다. 몸을 떨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감격한 모양이었다. 왜 안 그렇겠니? 저렇게 아름다운 무리를 본 적이 없으니. 잎삭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청둥오리가 생각나서 빙글의 웃음까지 나왔다. 이 친구야, 난 이제 다 알았어. 청둥오리는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했다. 그 말뜻을 와우, 이렇게 청둥오리 떼들이 이렇게 그 말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162쪽.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청둥오리는 아기가 자라서 날기를 바랐고 자기 족속을 따라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잎삭은 날개를 벌려서 다 자란 초록머리의 몸을 꼭 안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다. 초록머리의 부드러운 깃털과 냄새를 느끼며 몸을 어루만졌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삭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곳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